낙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코스닥이 그나마 제한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이번 한 주 정말 지치네요. 상승테마, 하락테마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자, 2차 전지 관련주가 그나마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날에도 하락장 속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와 SKI테크놀로지의 상승 탄력이 돋보였는데 오늘도 에코프로 그룹주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돋보이고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주, 지금 밤사이에 메타가 레이반에서 나오는 스마트 안경을 새로이 좀 출시를 했습니다. 새로운 XR 기기를 출시를 한 건데 이에 따라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늘 일부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남북 경협주, 또 마리화나 관련 대마용, 의료용 대마 관련주들이 일부 테마성으로 들썩이는 모습 특징적입니다. 다만 원전주 오늘 크게 빠지고 있고요. 뉴스에 파는 흐름이 나오면서 원전, 건설 동시에 하락 테마로 꼽아봤고 조선과 자동차, HBM 쪽도 일제히 낙폭을 확대하는 양상을 보여서 하락 테마로 꼽아봤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먼저 2차 전지 관련주들입니다. 엔캠이 7% 강세, 레몬이 3.5%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가 상승 탄력은 축소가 됐지만 에코프로 BM과 마찬가지로 각각 0.6%, 0.5%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현재 종목 안에서는 알체라가 16% 급등, NP가 11%대 두 자릿수 상승률, 자이언트 스텝도 4.9% 강세, 맥스트까지 5% 가까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포바이포도 2.4% 상승입니다. 남북 경협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안에서는 인드F가 12%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일신석재도 12%대 두 자릿수 상승률을 시현하면서 개장과 동시에 강한 슈팅이 나왔던 이 두 개의 종목은 여전히 상승 탄력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산업, 대아TI 같은 종목도 7%, 1% 각각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리아나 관련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또 민주당 후보로 각광을 받으면서 관련해서 수혜주가 지금 일부가 들썩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머리지, 우리바이오, 화일약품이 나란히 5에서 4%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오성첨단 소재도 3.2% 상승입니다. 반면 원전 관련주들은 오늘 일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우진엔텍이 7.4% 하락, 서전기전이 5.7% 내림세,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오르비텍, 두산에너빌리티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날에도 마찬가지였죠. 개장거 당시에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모두 음봉을 띄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안에서는 세진중공업이 4% 하락, STX중공업도 3.5% 빠지고 있고요. HD현대, 미포조선이 2.2%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중공업도 1%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오늘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동차 대표주 안에서는요, 지금 기아가 1.4% 하락, 현대차가 0.7% 빠지고 있고 HL 만도만이 빨간불을 켜면서 0.5%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BM 쪽 오늘 흔들리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EST가 2.8% 하락, 워트도 1.7%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1% 하락, 화면에는 SK하이닉스가 나와 있지 않지만 궁금하네요. SK하이닉스도 하락세를 보이는지 아니면 오늘 또 추세적 반등, 되돌림 현상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 주목해 보시면서 다음 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있으니까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 보면서 또 오늘의 조정을 어떻게 좀 똘똘하게 이용해 보면 좋을지 계속해서 한국경제TV와 함께 해주시죠. 9시 30분 구간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11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800선을 깨면서 출발했습니다. 21선이 2,826포인트, 61선이 2,750포인트인데요. 오늘 21선을 이탈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이틀 동안 6천억 원가량 매도했던 외국인, 오늘도 3천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고요. 그래도 기관은 그동안 매수를 계속해줬었는데 오늘은 기관까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820선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고 그동안 박스권 하단이 바로 820선이었는데요. 지금은 버텨내고 있지만 다소 위태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TSMC 실적에 장 막판에 상승 전환한 게 무색하게 오늘은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CXL 설명회 모멘텀 그리고 TSMC 실적이 하루를 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지금 0.94%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제 TSMC처럼 다시 한번 실적이라는 숫자가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바로 다음 주 목요일이고요.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는 7월 31일입니다. 엔비디아는 8월에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데요. 우선은 다음 주 실적 발표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지금 LG 엔솔이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홀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면서 1.79% 상승하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포스코홀딩스도 상승 전환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좀 상승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던 것처럼 전기차에 좋지 못한 우려가 오늘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 트럼프가 취임 첫날에 전기차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을 포함해서 전기차 관련주들 흐름 이걸 반영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은 에코프로 BM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세 지속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어제 3% 상승 마감했는데 현재도 0.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0.76% 상승하고 있고요. 엔캠이 11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3.4%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도 7거래일 만에 빨간불 켜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짧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 세터 주도주는 없고 테마주들만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이 지고 비만 치료제와 남북 경협 관련주 또 대왕고래 관련주들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먹는 비만 치료제 개발 진행 중이라는 DXVX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는데요. 아직 전임상 단계에서 성공적이었다는 자사의 보도만 있는 상태이고요. 또 구체적인 전임상 데이터도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실제 결과에 대한 기대보다는 수급적인 상승이 더 커 보이고요. DXVX가 가져온 비만 치료제 훈풍에 어제 10% 빠졌던 펩트론도 오늘은 상승 중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XVX 지금 상한가 걸려있는 모습이고요. 또 지금 VC, 하이젠 R&M, 태성과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알체라도 18%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XR 관련주로 강한 모습 보이는데요. 간밤 메타가 3%가량 강세를 보였는데 바로 스마트 안경 개발 이슈 나왔습니다. 사실 메타의 상승 이유는 최근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국내장에서는 관련해서 XR 관련주 강한데요. 하지만 알체라 과거 메타버스와 관련한 직접적인 사업 모델이 없다고 밝힌 바 있으니까요.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바이오 살펴보도록 하죠. 대마 관련주인데요. 지금 17%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주말 사이 사퇴를 결정한다면 이후 해리스 부통령이 대체자로 나설 거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대마초 규제 완화를 지지한 바 있어서 오늘 우리바이오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대선과 관련해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가능성이 불거지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르면서 관련주로 부각되는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마리화나 관련주로 분류되는 우리바이오와 오성첨단 소재도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과거 해리스 부통령이 마리화나의 비범죄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지지율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남북 경협주 일신석재도 거래량이 급증,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리되는 SY스틸텍도 오후 들어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샤페로는 오늘도 거래량이 높습니다. 암 줄기세포 표적하는 차세대 항암 면역 치료 기술의 전임상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일 급등을 보였는데요. 3거래일 연속 두 자릿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우리기술과 GS글로벌 오늘도 거래량이 높지만 우리기술은 약세를 보이고 있고 GS글로벌은 상승분을 조금 반납했습니다. 오늘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시죠. 네, 하락률 최상의 이오플루가 올라와 있습니다.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 패치 관련 소송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급등했었지만 급등 이후 이틀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코스맥스도 약세인데요. 2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국 수비 둔화에 따른 실적 부진이 전망이 제기되고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낙폭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도 11%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률 상위에는 원전 관련주들이 두드러지게 많습니다. 전날 급등 이후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면서 마감했었는데 오늘도 차익 실현 매물이 이어지면서 일찍 약세를 보이면서 우진엔텍과 한전기술, 한전산업, 우리기술 등이 상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NF, 디스커버리 해외 진출 기대감의 급등 이후 전날 차익 실현 속 약세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 유럽 현지 협력사로부터 3,7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측은 반대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가는 오후에도 이렇다 할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지금 VR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보산업 VR 발동됐고요. 큐브엔터도 1시 17분에 상방 VR 발동되면서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바이오, EM코리아도 상방 VR 발동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VR 특징 종목으로는 SY스틸텍을 들고 왔습니다. 11시 30분부터 트럼프 후보의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닷새전 피스 사건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한 후에 인플레이션 종식과 금리 인하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고요. 또 바이든 정부 때 발생한 우크라이나전 등 모든 국제 위기를 종식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CNN이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내일 통화 예정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 SY스틸텍이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4% 하락 출발한 SY스틸텍은 12시 30분경 급등했고요. 9% 상승한 후에 현재는 5%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후 트럼프가 자신이 재집권한다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다시 잘 지낼 거라고 연설하면서 남북 경협 관련주인 부산산업도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두 번째 VR 특징주는 우리바이오 들고 왔습니다. 대마 관련주인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바이든이 주말 사이 사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바이든 사퇴 후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체자로 나설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이전에 대마초 규제 완화를 지지한 바 있는데요. 오늘 강세를 보이던 우리바이오가 12시 30분 이후 다시 한번 급등세를 타면서 두 번째 상방 VR 발동됐습니다. 현재 우리바이오 25%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강하면서 양지수는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종목의 약세에 코스피는 결국 2,800선 이탈하면서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환율 먼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짙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이 시각 현재 1,380원 후반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달러 인덱스까지 상승하면서 자극을 더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전일 대비 4원 상승한 1,387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소 시총 상위주 마감 현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 내에선 2차 전지 밸류 체인이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면은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장 3% 넘게 상승하면서 34만 5,500원까지 오름세를 가져갔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오늘장 1% 오름세에 37만 원 위에 안착했습니다. 또 KB금융까지 덩달아 빨간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리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특히 어제 삼성전자는 장 막판에 말아올리면서 상승 마감했고 오늘은 좀 이어가다 싶었는데 오늘은 SK하이닉스보다 낙폭이 더 깊은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장에서만 2.8% 하락하면서 84,400원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도 동시효과 들어가면서 저점 대비 좀 낙폭을 줄이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1.4% 하락까지 올라섰고요. 결국 20만 9,500원으로 6월 10일 이후에 약 6주 만에 20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마감가 20만 9,500원입니다. 이 밖에 현대차와 기아도 밀리는데요. 기아가 오늘장 3%가량 밀리면서 11만 6,3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 마감 현황 열어보시죠. 코스닥과 그래도 다르게 조금은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주의 선박에 상승 마감한 종목들이 꽤 보입니다. 채시를 기점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확 끌어올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 6% 강세 흐름에 19만 4천 원까지 20만 원을 향해 열심히 올라갔고요. 그룹주 에코프로도 2% 상승세에 1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점검해 보시죠. 일부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받쳐주면서 상승과 하락의 온도 차이가 조금은 있었는데요. 알테오젠이 오늘장에서 3% 오름세에 27만 원 돌파, 삼천당제약도 3% 강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HLB가 0.4%대 하락세, SL트리온제약도 0.6%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엔캠 정도가 오늘장에서 6% 오름세 가져가면서 19만 원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지수와 수급으로 오늘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면서 2,800포인트를 내줬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12거래일 만에 2,800선 밑으로 내려온 건데요. 장중 최저점인 2,776포인트에 비하면 낙폭을 축소하긴 했지만 그동안 조금 지켜주던 2,800선을 내주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오늘장 1% 넘게 하락하면서 2,795.46포인트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주가 버텨주면서 지수는 빨간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하락하는 종목이 많으면서 개별적 장세가 짙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전일 대비 0.7% 상승한 828선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대선 이슈로 국내 증시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오후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트럼프 후보 당선 시 수혜가 예상되는 테마에 수급이 쏠리는 분위기였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주, 방산, 금융이나 마리화나 테마가 있습니다. 특히나 마리화나 테마 내에서는 우리바이오 같은 종목이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점 함께 짚어드리면서 테마 내에서는 부산산업이 20%대 오름세, 일신석재가 6% 오름세를 가져갔고요. 이 밖에 전기전선주 내에서는 재룡전기와 일진전기 그리고 방산주,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이 0.4% 강부하권 내에서 마감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장 3%대 강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비만 치료제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은 빠지지만 주가는 찌고 있는 비만 치료제 테마인데요. 이번 주 내내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오늘도 상승률 상위단에 자리했고 또 추가적인 지수 하락을 방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더 강한 상승세를 가져갔는데요. 보시면은 DXVX가 마감까지 상한가를 유지해줬고요. 상한가 트라이에 나섰던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26% 강세에 81,0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올릭스 그리고 인벤티지랩, 큐라티스까지 두 자릿수 대 큐라티스가 6% 오름세를 가져갔고요.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시총 1,000억 원을 돌파하면서 3,1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특징 테마는 반도체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를 덜어내면서 지수가 같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형주는 물론 AI 반도체부터 소부장주까지 오늘은 하락세로 방향을 잡은 건데요. 보시면은 테마 내에서는 가온칩스가 가장 강하게 밀렸습니다. 58,400원으로 5%대 하락세, KRM도 4% 하락분을 보여줬고요. SFA 반도체부터 리노공업 그리고 램테크놀로지까지 3%대 하락분을 보여줬고요. 오늘장 어버브 반도체가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동차와 부품주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자동차 테마도 미국의 대선 영향을 받는 영역 중 하나인데요. 일단 트럼프 후보가 내세우는 미국의 우선주의와 보조금 축소 정책에 대한 불안감에 오늘은 매도세가 짙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그룹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유럽의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장에선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보시면은 해성 DS가 오늘장 3%, KBI 메탈도 2,640원까지 밀려서 내려왔고요. 이 밖에 TPC 글로벌이라든지 에코플라스틱 단에서도 2%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증시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아시아 증시 일제히 내림세 보이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4만 포인트는 지지하면서 0.1% 하락 마감했고요. 상해와 항생지수 각각 0.03%, 항생지수의 낙폭이 조금 짙습니다. 1.8%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가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미국의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 그리고 또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되니 이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